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네요. 야, 이거 벌써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고향은 저 강원도 태백이에요. 강원도 태백인데, 그때 저희 중학교 3학년 때였던가, 이 5월 15일 날 눈이 한번 온 걸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면, 그때 스승의 날 행사였는데, 그때 눈이 왔어요.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였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날씨가 지금은 5월 15일이면 거의 뭐 여름 수준이죠. 그래, 이 세상이 좀 많이 빨리 변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인한 게 코로나가 단순하게 질병이라는 거 그리고 뭐 경기를 좀 어렵게 했다. 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저런 것들 지금 요즘 주식시장에서 한참 핫한 것들 있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 섹터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코로나 이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일종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기존에 뭐 좀 더 나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쉽게 바꾸지 못해요. 이게 뭐 사람은 그냥 조금 내가 지금 위험하지 않으면 뭐 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런 속성들이 있죠. 그리고 일부 천재들은 뭐 이럴 때 이런 세상을 바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중에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그 천재들이 만들어 놨던 그런 부분들이 확 부각이 되는데요. 코로나가 딱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뭐 우리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이런 것들 그 전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거 IoT도 마찬가지 그 전에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 미래차,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VR, AR 뭐 VR은 가상현실이고 AR은 증강현실이죠. 그리고 MR이라는 혼합현실 이런 것들 그 전에 우리는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도 AI를 이용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뭐 좀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급속도로 바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VR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자, 이 VR 같은 경우는 뭐 저 실감 영상이죠. 자, 그냥 내 눈앞에서 뭐 이런 것들 정말 앞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상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연구개발도 되오고 그랬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바뀔 필요성이 없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 가지 예만 좀 들어서 말씀드려보면요. 자, 우리 해외여행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뒤에 오게 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또 다른 뭐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의 가능성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VR이라는 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VR 기기를 이렇게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지러워요. 그 어지러운 이유는 뭐 단계 현상 그리고 화면 끊김 현상 이런 것들 때문인데 자 그런 것들은 그 패널이 OLED 패널일 경우에는 요게 좀 구현이 좀 쉬워요. 애플에서 OLED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려는 게 VR, AR 시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런 것들이 어떤 여행 쪽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그냥 나는 이 VR 기기를 이게 지금은 어지러워서 오래 못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해결된다라면 뭐 5G하고 OLED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와이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여행을 직접 가야 됐었죠. 직접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기술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VR 기기를 쓰고 그 하와이 쪽 해변 쪽 영상을 틀어 놓으면요.
자, 그 해변의 모습이 내 눈앞에 3D로 선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대신에 VR 영상을 만드는 회사들, VR 기기, 뭐 VR 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이나 구글, 그다음 삼성전자 뭐 이런 데서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근데 요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확 클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이 VR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뭐 이런 쪽에도 온라인 교육 요즘 뭐 굉장히 많이 얘기들 하죠. 그런 쪽에도 많이 좀 소요가 될 거고요. 여러 가지로 AR 같은 경우는 뭐 그래 AR이나 MR 같은 경우는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뭐 어디로 보내서 뭐 그쪽에서 회의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도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굳이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필요하죠.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급격하게 변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갈 겁니다. 뭐 로봇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장문을 닫아 보니까 이제는 이 저 공장 자동화가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잘 살펴본다라면 거기에 엄청나게 큰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주식을 거의 초보 영역에 계신 분들이겠죠. 이거를 당장 뭐 오늘만 주식 거래하고 내일장이 없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개인 투자자들 단타, 단기 매매 좋아하는 거 저 알아요. 아는데 이것도 봐가면서 해야 돼요.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완전히 안정됐을 때, 그럴 때 단기 매매를 한다라면 확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확률 게임이죠. 확률 게임이라서, 아니, 하다못해 워렌 버핏도 뭐 수십억 달러 손절매 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개인 투자자분들 또 예, 좀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오늘 당장 못 먹으면 뭐 하늘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한 달, 1년, 10년 이런 기간을 놓고 보면요. 오늘 수익 못 낸 거 만약에 뭐 오늘 조금 못 냈다고 하더라도 그거 정말 극히 먼지처럼 극히 작은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본 분들의 경우에는 조급하게 생각하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신 분은 저는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약간 느긋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또 서론이 좀 길어졌네요. 근데 서론에서 지금 뭐 오늘 장 어떻습니다. 이 얘기보다 그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죠. 이 얘기가 천배 만배는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뭐 저 글로벌 증시 뉴스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실망했다. 그리고 중국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모든 관계를 끊는다라면 뭐 저 우리 같은 수출을 위주로 해서 먹고 사는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재앙급이겠죠. 자, 근데 자, 뭐 이 경우에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수천억 달러라는 게 중국하고 무역 적자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좀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좀 세게 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는 세계화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이 트럼프가 재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미국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화로 나간 그런 국가인데요. 그 전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였어요. 그리고 미국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그 토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석유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재선이 되게 되면 고립주의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했어요, 트럼프가. 자, 근데 뭐 워낙 생각 없이 떠드는 분이라서 일단 뭐 시장은 잠깐 동안 장중에 잠깐 영향받고 그러려니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자, 일단 뭐 트럼프가 뭐 그런 얘기하면서 조금 좀 시장을,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을 많이,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어제는 연준 파월 의장이 그 제로 금리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쵸? 정확히 얘기하면 제로 금리, 지금은 제로 금리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이란 단서가 붙었습니다. 뭐 요거를 보고 골드만삭스 쪽에서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것들 뭐 요거는 그 2차 코로나가 2차 대유행이 되게 되면 2차 확산이 되게 되면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그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자, 일단 뭐 지금 뭐 해외 증시 일단 뉴스하고 조금 뭐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움직임 모습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중국 중화권 증시들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증시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중국이 약 0.96% 정도 하락했고요. 홍콩이 1.4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좀 장 막판에 좀 이따가 저 10분 봉을 보겠지만요. 장 막판에 좀 많이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약 1.6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이 1.15% 정도 상승 마감. 나스닥이 0.91%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81% 정도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장막판에 애플이 VR 회사 하나 인수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막판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따라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었죠. 자, 나스닥 시장을 10분 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데요. 뭐, 장 초반에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죠. 장 초반에는 꽤 많이 빠졌었어요. 뭐, 다우 지수도 그렇고, S&P, 나스닥, 주요 3대 지수가 다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야, 이건 뭐 3일 연속으로 급락으로 두들겨 맞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오후장에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장 초반에 하락의 원흉은 트럼프였어요.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하고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둥, 뭐 코로나로 세계화는 끝났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조금 하락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모습이었는데 대형 은행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대형 은행주들이 상승으로 반전한 거는 아마 그 연준 의장이 그 지금 당장은 그 마이너스 금리 도입 뭐 생각 없다, 도입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형 은행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에너지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국제유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자, 그래서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판에 이렇게 땡겨 올린 거는 그 애플이 저 VR 회사 하나 인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M&A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일봉을 보게 되면 지지받을 자리 근처였죠. 자, 여기 저 22평선 근처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뭐 장중에 트럼프 얘기 나오면서 122평선 근처까지 조금 밀렸다가 다시 재반등 나오는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자, 일단 뭐, 오늘 끝낸 거는 상당히 좀 이쁜 모습으로, 그렇게 끝을 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어제도 열심히 샀어요. 7,200억, 외국인 5,500억 매도, 기관이 2,372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연기금이 어제는 한 1,700억 정도 순 매도했죠. 자, 그래서 이 시장을 조금 색깔을 결정을 하는 거는 이 연기금 쪽이 상당히 좀 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매도한 날은 시장이 조금 빠져요. 연기금이 매수한 날은 시장이 조금 오릅니다. 여기서도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 이틀 연속 연기금이 매도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연기금의 매매 동향하고 시장의 색깔이 상당히 좀 관련이 깊으니까요. 자, 뭐 장중에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 개인이 한 735억 정도 순매도, 외국인 210억, 개인 735억 순매수, 외국인이 210억 순매도, 기관이 182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자, 어제 이 외국인들이 한 3,200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근데 뭐 지금 선물 시장에서 어떤 추세 방향을 갖고 배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장중에 좀 움직임들 뭐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때 장중에 좀 잘 살펴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뭐 옵션 시장은 어제가 옵션 만기였으니까 특별하게 오늘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없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저 분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조금 짚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어제 조금 좀 우리 만기날답게 변동성은 제가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큰 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갭으로 좀 두들겨 맞고 시작했죠. 조금 올려놨다가 뺐다가 다시 올려놨다가 뺐다가 올려놨다가 뺐다가 다시 올리는 모습. 장중 변동성만 줬다라는 얘기죠. 자, 어떤 한쪽 방향으로 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이 아니라 장중에 그런 변동성만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요거는 만기 근처에서 자, 뭐, 좀, 그 양매도 쳐놓은 사람들, 메이저들이 그렇게 좀 많이 하죠. 아마 그 메이저들에 의한 조금 약간 좀 인위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요. 계속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 자, 지금 좀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초 중반 정도까지 지수가 좀 올라줘야 됩니다. 지수가 좀 올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 좀,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럴 때는, 그쵸?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고, 뭐, 매매를 하시려면 조금, 단기적인 그런 매매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자, 조금 지금 원래, 만약에 저라면 이재필이 너라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저 같으면 뭐 조금 좀 현금 좀 만들어 놓고요. 뭐 그렇다고 주식을 다 팔란 얘기는 아니에요. 현금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그 세상의 변화에 맞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자, 그런 것들은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그냥 매매 용도로 조금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고 난 다음에 어디 놀러 갈 것 같아요. 자, 한 며칠 시장 안 볼 것 같습니다. 며칠 있다가 보면 뭐 어느 정도 색깔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때에도 늦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도 뭐 조금 좀 말씀을,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서두에 그 얘기가 지금 뭐 오늘 시장이 어떨 것 같아요, 내일 시장이 어떨 것 같아요, 변곡점이에요, 이런 얘기보다 한 1000배, 10,000배는 중요한 얘기니까요. 자, 그 부분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